이번 시간에는 선행요건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 플랜을 실시하기 전에 이제 선행적으로 관리되어져야 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선행 요건을 좀 여러분들이 그림으로서 이렇게 보면은 훨씬 말로 하는 것보다 아니면 글로 쓰는 것보다 이해하기가 쉬우리라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사진을 올려놔 봤는데, 제일 먼저 이제 이 선행 요건에서 작업장의 밀폐 관리가 있습니다.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라든가 위생 해충 설치류, 위생 해충이라든가 설치류 같은 쥐 같은 거, 설치류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밀폐 또는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했을 때에 작업장은 벽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출입문, 창문, 방충망 등으로서 밀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생적인 관리를 하는가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하는데, 이건 지금 잘못된 사례이고 이건 개선된 사례인데, 본다면은 여기 지금 출입문이 있습니다. 출입문이 있고 출입문이 이렇게 빛이 들어오죠. 바닥에. 결국은 이 밀폐가 잘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밀폐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이 밀폐되지 않으면 여기로 이 공간을 통해서 어떤 위생 해충이 들어온다든가 설치류가 들어온다든가 먼지라든가 이물질 이런 것들이 일로 들어와서 작업장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밀폐 관리를 해라는 얘기예요. 이런 밀폐 관리를 위해서 결국은 여기 밑에 보면 바닷가 같은 데에는 이제 또 이렇게 빛이 새 나오지 않고 밀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는 고무 패킹을 여기 전부 다 부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무 패킹을 부착시킴으로 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유입 물질들을 차단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이제 구멍이 나 있는데 구멍이 나 있는 것들도 다 바닥 여기 요 바닥에 에폭시 처리라고 여기에 구멍이 나 있어요. 구멍이 나 있는 곳을 이제 다 메꾸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은 천장이에요. 천정에 여기 밀폐를 하지 않아 가지고 여기 먼지라든가 이물질이라든가 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업장 내부로 유입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마금장치 밀폐를 했고, 벽도 마찬가지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메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방수 관리에서 포충등이나 쥐듯 바퀴벌레, 포획도구 등에 잡혀 있는 포획된 개체수를 정해진 주기에 따라서 확인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긴 지금 그 작업장 외부에 비가 이렇게 내리고 이 배관을 통해서인데, 여기 배수구 자체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그 비례층들이 있겠죠. 뭐라 그러죠? 하수구에서 나오는 날파리라든가 깔따구 이런 위생들이 이런 위생해충들이 또 그다음 풀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다 자연적 잡벌레들이 생기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구멍을 다 막아 가지고 설치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못 올라오게 하고, 또 하나는 요 바닥 쪽에 전부 이제 그 아스팔트 폴탈입니까? 이 처리를 해서 여기 있는 풀과 같은 것들이 자라지 않게끔 처리를 다 했죠. 그 다음에 여기 그 환기창에 환기구 뒤에 셧다운을 시키지 않아서 여기 구멍이 뚫린 곳으로 비례해충들이 날아 들어올 수가 있는 것들을 방충망으로 막아서 아예 그냥 못 들어오게, 날벌레 같은 것들이 비례해충이 못 들어오게 막아준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형광등이에요. 그죠? 형광등 그 조명시설에 뭐랄까요, 비산 방지 보호 필름을 여기 부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비산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것이 될 것 같고, 참 이게 지금 이게 뭐죠?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거는 형광등은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위생해충을 막는 그런 방충 방수 관리에 대한 것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포충등이 이렇게 있는데,
포충동 내부를 보니까 밑에 여기 요 플레이트 있죠. 여기 끈끈이처럼 생긴 여기 전부 날아다니는 비례 해충들이 위생 해충들이 포획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이거가 굉장히 많고 이 불빛을 보고 해충들이 전부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리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포충동을 바꾸고 이 내부를 보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됩니다. 한두 마리 정도만 있으면은 여기 어떤 것이 있는가를 보고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획 도구를 구비해서 포충덩이라든가 이런 포충덩이라든가 또 보행해충을 잡는 트랩 같은 이거는 뭐 잡는 보행해충 트랩 같아요. 지먹이 트랩 혹은 페로몬 트랩 같은 것들 해가지고 여기에 부착이 되면은 위생해충들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충 및 설치류 등의 발생량, 포획량에 따른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라. 즉 쥐가 있다면 지먹이 어떤 거 유인하는 것을 둔다든가 쥐덫을 둔다든가 또 아니면은 뭐 위생해충 중에서 파리 모기와 같은 것들이 많으면 여기에 따라서 알맞은 그 약제를 사용해서 구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포획된 해충이나 쓸지류 개체수 기록을 확인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그냥 교체도 하지 않고 놔두면 이 자체가 어떤 오염원이 될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교체를 하고 보통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달 이거를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방역, 전문업체 방역을 실시를 시키고 그 방역했는 소독 확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비를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놔두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쥐먹이 상자네. 쥐먹이 상자가 여기에 쥐먹이를 넣어놓고 쥐가 들어가면 먹고 딴 데 가서 죽게 되겠죠. 쥐먹이 상자. 그 다음에 개인위생관리를 함에 있어가지고 선행요건에서 작업장 뭐 관리, 개인위생관리 이래 있죠. 그럼 정호번은 작업장을 출입할 때 이물 제거 도구를 이용해서 이물을 제거하고 개인 장신구 등 휴대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물음에서 작업복의 교차오염을 위한 탈의실 및 탈의함을 구비를 하고 이물 제거를 하는 도구 설치했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잘못된 거는 이 외부에서 오는 외출복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위생복하고 같이 막 섞어놨어요. 장갑하고. 근데 이렇게 이제 개선을 하게 되면 위생복을 위에 부분에다가 만들고 일반복은 밑에 놔둬가지고 이건 외출이라든가 이런 게 갈 적이 있는 옷들. 그래서 구분 보관을 함으로 해가 교차 오염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위생복 입고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위생 전실에서 어떤 이제 여기 끈끈이를 가지고 롤러 이렇게 부착하는 끈끈이 롤러를 가지고 머리에 붙은 이물이라든가 뭐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런 걸 다 제거를 하고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정호분, 개인위생관리에서 정호분은 작업장 출입할 때에 손, 위생화 등을 세척 소독해야 하고 청결한 위생복장을 착용하고 입실을 하는가 봤을 때에 청결한 개인위생을 구비한 설비를 이제 잘 구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역별 복장을 착용해서 구분해서 착용하는 준수하고 있는지 작업장 입실 절차 수립이라든가 준수를 하든지 이거를 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여기 똑같이 아마 청결 구역 내에 있는데 이 사람은 옷을 그냥 다른 색깔로 입고 평상복에다가 여기 앞치마만 두른 상태고 위생모도 아주 허술하게 해서 머리카락 같은 게 빠져나오게 돼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개선을 했을 때에 작업 토시도 했고 앞치마도 했고 위생복도 입었고 머리 모자도 다 이중으로 이렇게 해서 메시만까지 덮어 쓰게 되니까 상당히 위생적으로 자기 개인 위생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물 사고가 별로 나올 우려가 없겠죠. 그죠? 이렇게 개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을 대상으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서 위생 교육을 잘 실시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따질 때에 연간 위생 교육을 이제 수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교육을 실시했는지 실시하지 않았는지 교육 훈련 일지를 작성을 해요. 그러면은
1년 동안의 연간 교육 훈련 계획을 할 적에 교육 주차를 선정하여서 계획한 월에 맞게 종사자들을 교육을 실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된다면은 외부에서 교육받는 건 해썹팀장 과정에 6월달에 받으면 이 해썹팀장 과정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사내에서 2차 이제 교육을 시키겠죠. 이 팀장이. 그러면은 사내 위생교육과 해썹 위생교육을 작업장 및 제조 설비 세척 소독 관리를 1월달에 한번 하고 7월달에 한번 하겠다. 그 다음 개인위생관리 복장 착용 요령 입퇴실은 2월과 8월에 하겠다. 해썹관리의 출원식 12절차도 3월에서 9월 1년에 2번 하겠다. 그 다음 환경위생관리에서 방충방선은 4월과 10월에 하겠다. 온부자재 완제품관리 크레임 방지 대책은 5월과 11월. CCP 모니터링 및 관리의 중요성은 6월과 12월. 이렇게 해서 1년 동안의 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 담당자 교육은 한계 기준이라든가 한계 기준을 설정하는 거 모니터링 및 개선 조치 방법을 교육을 한다냐. 그거는 이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1년에 6번을 교육을 시키겠다는 계획을 잡습니다.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기초위생교육을 출근 시 교육하고 현장에 투입시키고, 해썹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은 현장 투입 후에 15일 이내에 또다시 해썹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잡고, 강사는 누가 하냐면 내부인 경우에는 해썹 팀장이 교육을 하고, 그죠? 입사 1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외부에는 해썹 팀장 교육을 이수하고 해썹 전문기관에 근무한 사람이 이 강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각각 교육 일지는 계획을 세운 데 따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만약에 뭐 송중기가 한다든가 하면 회사 사무실에서 하고, 일시는 언제 하고, 시간은 1시간, 대상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혹은 모니터링 담당자, 그분은 내부 교육.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은 소규모 해썹관리 기준서에 대한 것을 한다. 선행요건 중에서 제조 설비 및 작업장 관리 방법에 대한 걸 한다. 이렇게 전부 다 각각 세부적으로 적어놓고 참석자에 대한 서명 날인을 할 것이고, 교육 후에 결과를 이제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선 조치가 있으면 개선 조치. 이렇게 해서 선행요건 관리에 대한 중에서 교육훈련에 대해, 사실 이 교육훈련은 되게 중요합니다. 교육훈련을 시키지 않으면은 되게 지적에 마이너스 감점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 보면은 작업장 내부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서 청소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했을 때에, 여기 지금 보면은 세척 소독 기준 수립 및 관리 방법, 그 다음에 세척 소독제의 구체적인 사용법 수립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 세척 소독 작업장 내부가 정해진 주기에 따라 청소를 하지 않고 준수를 하지 않으면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주요 위생 안전에 대한 조항을 위반했다 해서 해썹 인정을 바로 취소를 시켜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작업장 내부가 뿌옇게 흐려져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 전기라든가 이거 열이 많이, 여기 안에서 지금 작업자들이 어떤 그 가열소처에서 가열한다든가 하면 전기가 꽉 찼어요. 그럴 때에 환풍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빨리 배기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그죠? 온도 관리를 한다든가 해야 되겠죠. 이러해서 개선한다든가. 여기는 또 보면은 천정 같은 데에 상당히 이렇게 요철이 되어 있고 지저분하고, 또 여기에 어떤 아마 보호장구를 여기는 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환기구 구멍이 너무 적어서 부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환기량을 증가시키고 에어렉과 같은 것들로 배출해서 공조시설 하든지 에어렉을 설치해서 이렇게 청결하게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 밑에는 보면은 이제 이 에폭시 바닥이에요. 바닥인데 청소 상태도 안 되어 있지만 여기 지금 거뭇거뭇하게 있는 것들이 아마 검은 곰팡이들이에요. 검은 곰팡이들이 습기가 차고 청소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번식을 하게 됩니다. 곰팡이 같은 건 번식을 하면 절대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다 제거할 수 있는 락스 같은 걸 칠하고 도색 작업을 다시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작업대를, 이제 작업대인데
여기 작업대에 부착되어져 있는 처음에 제품을 가져올 때 사실 이거는 흠집이 나지 않게끔 부착해둔 어떤 그 밀착 필름인데, 이 필름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가장자리 때가 침착된다든가 곰팡이가 생긴다든가 또 뭐 어떤 이물질이 끼인다든가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위생적으로 더럽게 됩니다. 이걸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제거를 이렇게 다 했네. 그죠? 제거를 하고, 이쪽은 아직까지 제거를 안 했는데 제거를 해야 되겠고, 작업 때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주전자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일정 장소에 놔둬야 되겠고, 여기 지금 위에 있는 것들은 소독제를 표시를 해서 작업대 여기 위를 여기는 아마 컨베어 벨트 같고 이런 것들 다 분무기를 두어서 작업대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실제적으로 제가 서울의 그 신림동에 있는 어느 중학교에 가서 그 일단 학교 급식에서 잘못 수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제가 사진을 찍어 비교를 해놨어요. 이게 핑크색, 이 분홍색의 그 앞치마랑 장갑, 또 붉은색의 앞치마랑 장갑인데, 이게 어디에 사용되어지는 걸 청결구역인지 일반구역인지 뭐 청소용인지 뭔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작업 용도별로 앞치마와 고무장갑을 이제 구분 사용을 하고 있지만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는 예를 들어서 전처리 작업을 하는 앞치마다 전처리용이라고 이렇게 부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릴판에다가. 여기는 청소용인 것 같았어요. 청소용 앞치마라든가 고무장갑 분명히 별도로 구분을 해뒀지만 이렇게 틀린다는 거. 어떤 곳을 가면은 이걸 두 개를 인접하게 놔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처리하고 청소용은 절대로 분리를 시켜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식별 표시를 안 해서 이거는 부적합 사례를 받은 경우고, 이거는 식기세척기에서 세척이 다 돼가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 비닐 부분을 앞으로 뒤집으면은요, 이 안쪽에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곰팡이가 같은 것들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청결이 미흡하다가 이것도 다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급식 같은 데 가면은 이런 이제 식기세척기 같은 것들을 다루게 되겠죠. 처음에 전처리를 하고 여기 들어가면은 세척하고 소독하고 건조대가 나오는데, 세척수 온도를 75도 이상으로 해요. 그래야지만 웬만한 미생물들을 사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런 비닐 커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곰팡이가 생겨져 있다든가 이물질이 있다든가 하면은 세척되어 나온 그릇이 깨끗하다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비닐 커튼 같은 것들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은 이게 육수를 낸 어떤 육수용 무슨 내용물 같아요. 그래서 육수용 식재료를 사용한 후에 섣불리 거치대 아래 배출 호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육수 국물이 조리장 바닥으로 배출되고 바닥이 오염되고 있다. 이게 뚝뚝 떨어져요. 그럼 바닥이 오염되면은 결국은 다른 데도 오염이 되고, 이것도 보면은 타일이 파손이 되고 훼손이 되는데도 메꾸질 않아가지고 여기에 물 같은 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식물 찌꺼기 국물이 조리장 바닥으로 배출되어 바닥을 오염을 시키고 있어요. 여기 아마 음식물 찌꺼기를 여기다 버리고 세척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이 바닥이 오염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식중독 사고 일어나는 곳이 인천의 그 마이스터 고등학교 같은 경우 이렇게 조리장 바닥 자체가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고 하는 그런 경우를 2010 한 4년, 5년 이쯤에 있었던 경우가 있어요. 인천의 식중독 대표적인 사건이 거기일 것 같아요. 여긴 신림중학교고, 신림동에 있는 중학교고, 하여튼 간에 이렇게, 이거는 바로, 배출되는 여기 배수구 앞에 놔두든지 별도로 밑에다 받침대를 받쳐줘야 됩니다. 물이 어떤 거지, 이거 침출수는 아니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오염되는 물질과 같은 것들을 받칠 수 있는 스탠볼이라든가 이런 걸 놔둬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조리 작업실이고, 그 다음에 여기 식기세척기 사이에 통유리에요. 실리콘이 있어요. 이 실리콘에 검은 곰팡이가 부착돼 서식중으로서 이게 제거해야 되겠죠. 이럴 때는 락스 같은 것을 뿌려두면은 제거가 됩니다.
세척조 하수밸브와 고무호스 실란트 부분의 검은 곰팡이 제거 작업이 필요하죠. 여기도 보면은 여기 이렇게 그 배수 이제 그 호스인데 여기에서 요 배수구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요 세척조 요 밑에서 고무 호스의 중간 부분 이음새 부분에 고무 이렇게 검은 곰팡이가 있어요. 요것도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이게 잘못되는 거에 대한 사례를 제가 사진을 찍어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이제 쌀 보관 창고예요. 쌀 보관 창고인데 벽으로부터 이기역 보관을 했습니다. 10cm 띄우고 밑에도 보면은 바레트 같은 걸로 이격 보관을 했는데 이 쌀을 쌀을 사용할 적에 이제 해포용이라면 이제 포장을 해체시킨다 해가 해포용이라 하는데 사용하고 난 가위를 이렇게 아무데나 두면 안 되죠. 일정하게 정해진 장소에도 보관을 해둬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는 보면은 여기 이제 부착물을 게시를 했는데 여기 노란 테이프로 이렇게 고정을 했는데 여기 검정색 그 때가 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 집적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테이프 교체작이 필요하고 이건 벽이라서 괜찮았지만 또 이 부분만 아니라 학교 급식에서 교실백 급식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교실백 배식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각 학급에 뭐 3학년 2반에 3학년 2반 그 표시를 했는 것들이 밥이라든가 반찬이라든가 뭐 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분 표시했는 그 자리에 검정 곰팡이가 아주 많이 생겨 있는 그런 학교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대문구 쪽인가 은평구 쪽이었는데 결국은 그 학교는 나중에 보니까 식중독이 크게 발생한 그런 학교인데 평상시에 그런 관리가 잘 되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은 식중독까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영양사들은 항상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이제 이건 폐식용유예요. 근데 폐식용유를 이제 보관을 별도로 하고는 있지만 여기에다가 폐식용유 보관장소라는 하나의 식별 구분 표시를 해둬야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은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폐식용유를 수집하는 수집상들이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어떤 폐유를 아무데나 버린다는 그런 오해는 받지 않겠지만 이런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 이 주방 식당 주변에 이렇게 작업장이 지저분하면은 쥐라든가 위생해충들이 많이 들끓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사용하기 전의 그 젖은 행주와 사용한 행주를 밀폐용기에 구분 표시하여 수납함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거는요 사용하기 전의 어떤 그 행주입니다. 행주인데 이것도 별도의 어떤 밀폐용기에 담아 둔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놔둬버리면 여기에 미생물이 서식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또 사용하고 난 건데 아무데나 이렇게 던져놨어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어떤 그 밀폐 용기에다 담아가지고 사용 후 뭐 행주라든가 이렇게 해서 별도 보관해가지고 삶아서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고 사용 전에 거는 딱 건조시켜가지고 밀폐 용기에다 담아서 사용 전 행주 이렇게 해서 딱 넣어 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분 관리가 잘 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훨씬 관리를 어떤 거 뭐라 그럴까요?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보존식 냉장고인데 그 보존식 이게 냉장고 자체에 보면은 냉동고예요. 보존식 냉동고입니다. 냉동. 근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22도가 되어 있는데 이 보조 온도계라서 마이너스 18.8도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온도 차이가 거의 한 3.2도 정도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보조 온도계하고 온도가 5초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검교정이 필요하겠죠. 분명히 원래의 그 어떤 그 슬레임이라고 하는 이 냉동고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보조계가 잘못된 건지 둘 중에 하나만을 교정을 해서 검교정을 받아가지고 둘이 비교를 하면은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면은 이제 이거는 정상이 되겠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해보고 교정을 해야 되겠죠. 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식당 바닥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가 되는데 이 소화기도 보면은 여기에 그 계기판이 있잖아요. 계기판에 있는 거 여기 가리키는 그 인디케이터 자체가
녹색 부분 안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압이 형성돼 가지고 안전핀을 뽑았을 때에 분사가 되는데, 그 분사가 안 되고 되니까 이것도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성수 상태도 지저분하고 또 이렇게 그 박리대 페인트 칠했는 게 박리가 되고 안에 녹이 다 썰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 조각 같은 것들이 작업장 내부로 들어가서 음식에 혼입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들은 잘 해줘야 되겠죠. 이 녹이 조령장 바닥으로도 가고 이물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를 잘 하라는, 이게 아마 부적합에 대한 사례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제가 그 점검을 할 적에 실제적으로 서류상으로 이제 법적 서류를 잘 갖춰져 있는가 했을 때 쭉 하는 서류상에 대한 것들을 적어 놨어요. 요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음 마지막 시간까지 아마 요 서류에 대한 점검 기준에 대한 설명을 하겠는데, 법적 서류로는 일단 학교 급식인 경우에는 집단 급식소 설치 운영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꼭 부착을 해둬야 돼요. 업소 내에 부착을 하고 변경할 때는 신고해야 되고, 직영인 경우에는 요것만 있으면 되는데, 위탁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우홈이다 뭐 아니면은 CJ다 이러면은 영업신고증도 같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점검하는 항목이 있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바로 영업자라든가 종업원은 건강검진을 받았는가. 학교는 6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번 시간에는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